소녀라는 별명을 가진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는데요. 소녀뿐만이 아니라 소녀의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과 오빠들도 매일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 일을 견디지 못해 결국에는 집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소녀의 언니들과 오빠들도 하나둘씩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집에 소녀와 아버지 둘만 남았는데요. 소녀의 아버지도 결국은 소녀를 버려두고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던 소녀는 혼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 소설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흑인과 백인이 전혀 섞이지 않았던 시대였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많이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들과는 접촉하지도 않았고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 소냐라는 여주인공은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백인과 흑인 혼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리 흔치는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소냐를 마시걸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냐는 굉장히 어린 나이일 때부터 혼자 생존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글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라나는 이 소냐는 동물들과 또 자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부분들은 이 이야기의 굉장히 앞부분일 뿐이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흐름이 등장을 해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보통 책을 읽으면 장르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미스테리라든지 추리소설, 로맨스 이런 식으로 장르가 정해져 있고 추리소설 안에 로맨스가 조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미스테리 소설 안에 뭐 추리소설이 조금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주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르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조화롭게 있어서 딱히 어느 장르의 소설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막 뒤죽박죽인 거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 책은 너무나도 많은 장르들이 정말 균형 딱 잘 잡혀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읽으면서 굉장히 이 소설 참 독특하다. 그리고 재밌다. 그리고 굉장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현재와 과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그런 구성의 소설들은 많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 소녀가 혼자 생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과거로서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요. 현재에는 소녀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린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 살인사건에 휩싸이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흐름에서는 이 소녀가 살인 그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흐름상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소녀의 로맨스 이야기도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소녀는 마시걸,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인과 흑인의 혼혈이기 때문에 백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고 또 멸시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인생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두 명의 백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또 사랑에 대한 배신을 겪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생존하는 과정, 이 두 명의 남성과 사랑을 하고 또 배신을 당해서 사랑에 대한 감정과 연애에 대한 상처를 배워가는 과정, 그리고 살인 재판에서 이제 소녀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 모두 굉장히 다양하게 또 조화롭게 이야기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들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들 중에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몇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지금은 그저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을 뿐이었다. 심장에 울타리를 쌓되 외로움을 덜고 싶었다.
저는 이 첫 번째 문장, 사랑에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주었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사랑이란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한다는 게 뭔가 저에게는 많은 공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카야라는 주인공 여성이 한번 사랑과 연애에 대한 상처를 깊게 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했는데, 정말 이 한 번 상처를 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했을 때 약간 나의 사랑이란 감정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고 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눈이 달라지는 걸 봤어. 처음에는 질문, 다음에는 해답, 마침내 끝. 이 부분은 정말 뭐랄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녀라는 소녀의 사랑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굉장히 간결하고 또 강하고 짧게 표현해주고 있는 짧은 시인데요. 약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이 소녀라는 주인공이 쓴 이 짧은 시가 저의 어떤 연애 그 아픈 이야기에 정말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었던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소냐라는 여자 주인공과 많은 연결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두 부분만 읽어드리긴 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꽤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저에게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온 문장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특징은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문장들이나 그 시들이 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소냐가 적은 시 아니면 뭐 말한 어떤 대사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주인공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낸 문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주인공 소녀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연결성을 느꼈고, 또 굉장히 이 주인공에 대한 많은 애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베스트셀러였고 아마존 23주 연속으로 종합 1위를 했고요. 2019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로 나올 예정이고, 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수상을 한 그런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책 정말 별점 5개 중에 저는 5개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책이었고, 제가 2019년에 읽었던 소설들 중에 가장 독특한 소설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뷰한 책들 중에 세상의 모든 딸들 1, 2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과 이 책의 느낌이 뭔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스토리는 굉장히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한데요. 이제 그냥 그 소설들과 이 소설의 어떤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독특성, 좀 평범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설정들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여러분께 정말로 강추해드리고요. 정말 추리소설이라든지 뭐 미스테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로맨틱한 어떤 로맨스, 러블라인도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어떤 추리소설과 로맨스의 조화로움의 그 독특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델리아 오원스의 가제가 노래하는 곳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서 델리아 오원스 작가의 가제가 노래하는 곳,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바이.